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저와 함께 만나뵙게 되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자, 어떤 일들이 또 세계에서 있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요양원을 참 많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요양원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계셔서 가보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삶에 대한 뒤안길, 그리고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서로 다른 요양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가족은 분명히 요양원에다가 모셔도 자주 찾아뵈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보긴 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신병원, 요양원이나 이런 병원들처럼 정신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정신병원에서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의별 행동은 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성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감성으로는 이 감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 텐데 말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한 국내 정신병원 직원들이 2번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국에 이제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 3일 시청자 A씨로부터 받은 제보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30대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를 한 겁니다.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을 보면 병원 방에 갇힌 아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시 후에 문이 벌컥 열리면서 남성 4명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성들은 A씨의 아들의 목과 팔다리를 붙잡아서 침대에 눕힙니다. 이어서 A씨의 아들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강제로 결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무릎으로 이미 제압된 A씨 아들의 허벅지를 강하게 4번이나 내려찍습니다. A씨는 구타 사건 이틀 후 눈 부상 치료를 위해서 잠시 정신병원에서 나온 아들이 집으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라며, 아들이 첫 번째 입원 때에도 보호사들이 때린다라고 말을 하고 얘기했는데 모든 환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의사 얘기만 듣고 믿어주지 않았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폭행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A씨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다라며 아들을 믿어주지 않고 병원에 남겨뒀던 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을 합니다. A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신병원 원장과 보호사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허벅지를 때린 직원 1명만 검찰에 송치가 됐고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신병원 측은 고소와 고발이 사건이 많아서 병원에서 일일이 알긴 어렵다라며 문제에 해당 직원은 현재 그만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에 해당 직원은 그만둔 상태다. 거기서 끝나야 될 일은 아니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로서 입원한 환자들의 어떤 행동이 과격하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스트롱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만 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막상 내 아들, 내 부모, 내 자식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친인척의 상태가 그렇다면 화날 만한데 말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경 쓰셔서 가지고 다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사탕, 초콜릿 같은 겁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로 길에 쓰러진 여성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한 여성이 비틀거리다가 쓰러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에 여성이 쓰러지자 횡단보도 앞에 있던 시민들이 재빨리 달려왔고, 다행히 지구대 바로 앞이어서 경찰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뛰쳐나온 경찰관들은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 중에 한 경찰관이 갑자기 지구대로 달려가 무언가를 챙겨 들고 나왔는데 바로 사탕이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왜? 의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경험이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추측을 해서 사탕을 가지고 나온 거죠. 이 경찰관은 여성의 증상이 저혈당 쇼크로 인한 것임을 알아채고 즉시 사탕을 건네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사탕을 먹은 여성은 점차 의식을 되찾았고 경찰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여성의 상태를 주시합니다. 이후에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과 경찰의 빠른 대처가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저혈당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제가 몰고 다니는 차에는 꼭 이런 목캔디 같은 거, 또 홀스 같은 약간 당이 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꼭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은 신경 쓰셔서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권해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벗어났죠.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일민족의 국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보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미국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누굴 응원하시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축구 경기를 합니다.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중국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내뱉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말씀드린 이 쇼트트랙 경기가 2025년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동계올림픽 하면 대한민국에서 쇼트트랙이 가장 강국입니다. 여성, 남성팀 할 것 없고 혼성팀까지도 대부분 금, 은, 동을 꿰어찹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경쟁 국가인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에 예전부터 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술력이나 끈기, 어떤 뚝심을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대부분 우리나라가 메달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임효준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가를 들을 때 자부심까지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한국 쇼트트랙 간판 선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중국으로 귀화한 린샤오진, 중국명이고요. 한국명으로는 임효준 씨입니다. 28살입니다. 2025년도 하얼빈 동계 아시아 게임에서 중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린샤오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의 쇼트트랙의 대표 주자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훈련 도중에 대표팀 동료였던 황대헌과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자 중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이미 중국 유니폼을 입은 뒤였습니다. 린 샤오지는 한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한 뒤 3년 이내에는 다른 국가의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규정에 따라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수로서 못했다는 겁니다. 2023년 2월부터 2022년부터 2023년 시즌 ISU 쇼트트랙 6차 월드컵에는 중국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해서 남자 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는 만큼 중국 국민에게 성적으로서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라며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도 목표로 삼고 싶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앞서서 린 샤오지는 지난해 6월 중국의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당시 그는 나는 이미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며 새로운 조국을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딸 것이라며 나는 이미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거나 혹은 경기장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합니다. 헬조선, 그리고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한국 살기 정말 힘든 나라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거지 같은 나라다. 뭐 이런 심한 얘기까지 하죠. 그런데 막상 한국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선수,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그리고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선수로서 안 좋았었던 일들, 그리고 이 선수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몇 선수가 귀화를 한 선수들이 있죠. 다른 나라도. 자, 그렇다면 어떤 생각 관점에서 봐야 되나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 개인적인 어떤 결심? 이렇게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선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의 인성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또 전 세계에서 저녁을 맞이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편안하신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